바로 두 번째 영상 갑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툴 옵션은 해당 요 4가지의 툴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포이드를 통해서 색상을 찍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브러쉬의 모양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3가지는 제가 추가를 한 거고요. 임의적으로 위에 있는 3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브러쉬 모양들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가장 깔끔하게 그려지는 선이고요. 요건 에어브러쉬 느낌으로, 그리고 요거는 살짝 연필 느낌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설정들에 따라 가지고도 요 같은 모양의 브러쉬라도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브러쉬 사이즈, 브러쉬의 크기도 바꿔줄 수가 있고, 오퍼시티, 현재 브러쉬의 투명도 값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브러쉬가 얼마나 촘촘하게 표시를 할 것이냐 라는 뜻인데, 이 정도 촘촘함이랑 밀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최대로 이렇게 100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의 이렇게 하나하나의 요 브러쉬 텍스처가 보일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싱이 100이면 넓겠죠? 조금 이렇게 스페이싱을,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브러쉬가 칠해지게 되고, 스페이싱이 1이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짧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 있는 브러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무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그리는 것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손떨림 방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원 그릴 때나 뭐 이럴 때 좀 더 보정을 해 주는 거죠. 여기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필압이나 아니면 요 해당 브러쉬 모양이 랜덤하게 회전값을 랜덤하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정도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 가지고도 브러쉬 모양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랜덤을 끄시게 되면 현재 이 모양 그대로 칠해지게 되죠. 보이시죠? 텍스처 그대로 있는 거. 요걸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브러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요걸 통해서도 되게 많은 느낌들을 낼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앱을 평가할 때, 또는 뭐 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브러쉬가 별로더라, 뭐 이건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브러쉬 때문인데, 이게 잘만 활용하게 되면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잘만 활용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브러쉬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몇 가지 프리셋으로 둔 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가장 이제 뭐 연필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필은 뭐 원래 있던 연필을 해둔 거고, 전기 효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한 프레임마다 이렇게 이 라인으로 그려주게 되면 되게 지직지직하는 전기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이렇게 해뒀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브러쉬로 이런 느낌을 내려면 막 지직지직 이렇게 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 브러쉬 설정 값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선만 그어도 전기 효과가 그리고 콩테 느낌은 살짝 이제 배경 채색이나 이런 거 회색으로 이렇게 살짝 칠해줄 때, 제가 작업한 나에게 주는 작은 여행 애니메이션 작업을 채색을 요걸로 했었죠. 요런 느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정하신 거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브러쉬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Save New Brush Preset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면서 이름까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적용한 요 색상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체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지우개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우개에 대한 설정이 뜨는데, 브러쉬랑 되게 비슷합니다. 지우개 사이즈나 뭐 오퍼시티, 스페이싱, 뭐 스무싱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 페인트 툴, 채색을 하실 때 비트맵 방식에서 채색을 하시게 되면은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림판에서 이렇게 채색을 하면은 막 이런 것에 막 비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설정을 통해서 채색이 잘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Fill Expand,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픽셀상 남아있게 되면은 채색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더 오버해서 채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20픽셀만큼 더 오버해서 채색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잘만 활용하시게 되면 질감이 있는 것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자리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블러를 줄 것인가에 대한 설정값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칠한 것처럼 블러가 남죠. 이것은 허용값인데, 얼만큼의 픽셀을 뭐 열리고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합니다. 밑에 이제
현재 해당 레이어와 그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 레이어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를 채색을 할 거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만 이렇게 색이 칠해지고 해당 레이어에 이렇게 라인과 채색이 함께 되겠죠. 근데 이 채색을 분리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새로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현재 있는 레이어에서 채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 밑에 Sample All Layers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레이어를 다 계산해서 채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채색이 되는 레이어는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어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잘만 활용하시게 되면 현재 있는 이 채색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시고 채색을 하시게 되면 채색 레이어는 따로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과 채색 레이어를 따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만 편집하고 채색만 다시 이렇게 뭐 색을 설정하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요거 this and above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선을 긋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다고 치면 밑에서 채색을 할 적에 이렇게 이것 포함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체킹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일직선 라인까지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서 채색을 여기 내부만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밑에 있는 거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반일 것 같다고 쳤을 때 그 밑에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설정이 this and above가 되는 거고, this 레이어, 해당 레이어만 체크를 하시게 되면 현재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얘가 이제 막혀 있는 게 없으니까 전체가 채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기능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drawing in front, behind, inside가 있어요. 이것은 가장 앞에 칠하겠다, 뒤에 칠하겠다, 안쪽에 채우겠다 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검은색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현재 똑같은 프레임 상에서 다른 색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보통은 위에 자연스럽게 칠해지게 되겠죠. 그 위에 덮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behind로 해주게 되면 이 현재 있는 이 픽셀 뒤쪽에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 하나의 레이어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편집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우개를 지웠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지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것을 원할 때 우리는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레이어에서 동시에 칠하고 싶을 때, 뭐 편집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실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같은 경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안쪽만 칠해주는 거예요. 안쪽만. 현재 있는 이 픽셀의 안쪽만 내가 칠해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마스킹 기능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다른 레이어에다가 두고 작업은 못하겠지만 마스킹 기능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무늬를 이렇게 만든다거나 할 적에 말이죠. 그리고 아까 브러쉬에서 말씀드린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칠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값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현재 내가 지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간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뒤쪽에 칠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프론트라고 하시면 앞쪽에 칠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자연스럽게 현재 이 익스팬드, 요 확장되어 있는 만큼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비하인드로 해도 칠해지게 되면 외곽선을 만드실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하시면 안쪽에만 칠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라인의 색상을 다 바꾸고 싶을 때 인사이드 기능 활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허용값도 높여주게 되면 채색도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 활용하시게 되면 편집도 라인 뭐 색상 편집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 툴에서 가능해요. 굉장히 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유료인 거고 돈을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다음 올가미 툴입니다. 흔히 아는 올가미 툴이에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로 이미지를 편집하실 수가 있고,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회전, 꼭지점을 클릭하시면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포토샵에서 하는 그 이렇게 꼭지점 잡아가지고 이쪽만 늘리고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뒤트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 기능도 업데이트 되면 참 좋을 텐데. 뭐 어딜 클릭해도 되지가 않아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떼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위에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Select All 하시면 전체 선택, 딜리트는 삭제고요. 전체 선택을 하셔서 복사도 가능합니다. 전체 선택, 복사 하셔서
새 프레임으로 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레이어에 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값을 이렇게 이 그림 이미지를 잡고 이동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이동 값을 X축으로 이 숫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동을 할 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30프레임씩만 바꾸고 싶은데 눈대짐으로 그리고 손대짐으로 이렇게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X축으로만 또는 완벽하게 Y축으로만 이동할 때 이 값을 활용하시면 편하고요. 회전값도 이렇게 정해진 값, 정확히 45도만 회전해야 돼 라고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편하고요. 스케일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뒤집기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툴바 옵션에 대한 메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어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게요. 먼저 이렇게 프레임 듀레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인디펜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 여기 이미지로 GIF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동시에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네 3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이 홀드나 이런 타이밍을 동시에 조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싱크 레이어스라고 해서 이 모든 레이어들이 동시에 연결해서 한 번에 이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홀드를 주실 때 다른 레이어들도 동시에 홀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의 레이어만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듀레이션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maintain overall duplicate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선택한 프레임과 그 뒤에 있는 프레임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간에 원화, 중간에 동화를 넣었는데 이 동화의 타이밍을 조절하실 때 굉장히 편하겠죠. 이걸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인디펜던트에서 내가 중간에 있는 요 값만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지우고 뒤에는 홀드를 줘야 돼요. 뒤에는 홀드를 주고 앞에는 지운 만큼 뒤에 홀드를 주고 이것도 되게 또 번거롭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Modified Layer에 가셔서 Merge Down 하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병합이 되는데 이 마지 다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내가 선택한 레이어와 그 밑에 있는 레이어의 키 값을 전부 다 살려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make cycle입니다. 사이클은 말 그대로 사이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공이 한번 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공이 한번 가요. 얘를 제가 홀드를 마음껏 주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홀드를 주고 얘를 반복 재생시키고 싶어요. 그 뒤에 있는 레이어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얘는 또 새로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쳤을 때 위에 있는 애는 계속 반복되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캐릭터는 걸어가는데 잔디밭에 잔디는 계속 흩날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실 땐 이 잔디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 두면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 Make Cycle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이 프레임을 기점으로 해서 앞쪽에 있던 레이어들을 앞쪽에 있던 프레임들을 반복시켜줘요. 그러니까 현재 이 프레임은 삭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꼭 빈 키프레임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Make Cycle을 눌러주셔야 내가 작업한 프레임들을 온전히 살리면서 사이클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Make Cycle을 클릭하시게 되면 툴 옵션 창에 이렇게 Make Cycle에 관련된 메뉴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 현재 이전 프레임들의 총 몇 장까지를 내가 사이클 하겠느냐의 뜻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작업한 게 1, 2, 3, 4, 5, 6, 7 7프레임인데 이 7장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7장까지밖에 없는데 현재 이 레이어에는 내 이 Make Cycle 프레임 뒤쪽에, 그러니까 앞쪽이죠. Make Cycle 앞쪽에 7개의 프레임밖에 없는데 24개를 뭐 책정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내가 만들어둔 레이어 개수보다 적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7프레임을 다 체크를 하셨으면 이렇게 7개 이렇게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 안았잖아요. 요만큼을 내가 반복을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홀드만 주게 돼도 요 듀레이션 값만 늘리게 돼도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요 7프레임만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을 재생을 눌러주게 되면 7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기능인 게 이 7프레임을 갖다가 만약에 중간에 제가 홀드를 주거나 홀드를 추가해도 적용이 돼요. 네. 이 홀드 값도 적용이 되면서 사이클 유지를 하는 거죠. 반대로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미지를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사이클은 당연히 이 수정된 값을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애니메이트 CC에서 따지고 보자면 어떤 심볼의 기능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 한번 이렇게 러프하게 그려놔 놓고 나중에 가서 뭐 7프레임 계속 반복되게 해놨는데 이 7프레임만 편집하면 뒷프레임까지 다 가능하니까 한 번에 일괄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맥 사이클은 나름의 어떤 그 한계점, 나름의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작업을 하시다 보면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프레임을 선택하시게 되면 언제든 다른 프레임에 관련된 툴바가 툴 옵션이 뜨게 되고요. 이 초록색으로 된 맥 사이클을 클릭하시게 되면 언제든 이 사이클에 대한 옵션 값이 뜨게 됩니다. 재밌는 건 여기 포워드와 백 앤 포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워드는 말 그대로 한번 재생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백 앤 포워드는 재생을 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뒤로 재생이 한번 돼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재생을 하는 사이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만 활용하시게 되면 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 좀 반복되는 컷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말 그대로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클을 만들어둔 애를 갖다가 나 이거 지금 알았어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Convert Cycle to Drawing이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냐면 편집. 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클을 갖다가 내가 편집을 하고 나서 사이클 두 번째 때 타이밍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클을 얼마든지 주시고 나서 밑에 보시게 되면 Convert Cycle to Drawings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사이클을 드로잉으로 변환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변환이 되면서 개별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편리한 기능이에요. 사실 이거 이 영상 찍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기능이 있다는 거.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아무튼 또 사이클의 그 다음 기능으로는 오프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나서 내가 오프셋을 마이너스 257픽셀로 해뒀다. X축으로. 그러면 이 사이클이 돌고 이 257픽셀이 이동을 한 이후에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걷는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걷는 친구를 만들었다 쳤을 때 얘를 반복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맥 사이클로 4프레임으로 반복하게 얘를 반복을 시켜주게 되면 제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걷기만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반복해서 이 걷기 모션은 재생이 되면서 앞으로 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애니메이트 CC 같은 경우에는 심볼 내부에 걷기를 만들어 놓고 트위닝을 통해서 바깥에서는 쭉 이렇게 일정하게 이동을 시키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조금의 활용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 오프셋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얘를 드로잉을 실제로 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걷는 걸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얘도 이 그림도 이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요 오프셋의 요 위치를 이 발 동작과 맞추게 되면 재생했을 때 걷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재밌죠? 이 오프셋은 X축만 아니라 Y축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스케일 값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걸으면서 조금씩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씩
뭐 이렇게 하면서 화면 앞으로 다가오는 무언가를 그린다거나 할 때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은 포워드에서만 가능한 설정 값입니다. 포워드 앤 백워드 이렇게 반복 재생할 때는 얘가 오프셋을 적용을 받진 않아요. 네, 그 정도. 이렇게 해서 make cycle은 이 정도입니다. make cycle은 얼마든지 지워주실 수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make cycle이 있던 자리가 remove cycle이 되거든요.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클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옵션 툴에 있었던 아까 툴 옵션 툴을 켜시게 되시면 여기 상단에 플레이백 레인지라고 있어요. 보통은 뭐 짧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할 때 렌더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지만 이게 작업을 뭐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시게 되고 하시다 보면 이 프레임이 많아지고 레이어가 많아지면 재생을 할 때마다 렌더링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렌더링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재생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프레임부터 44프레임까지 총 44프레임인데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만큼만 내가 요만큼만 재생할 거야 라는 체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체크하시고 재생을 하면 요만큼만 재생이 되고 요만큼만 렌더를 걸어서 렌더 시간도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긴 작업에서 내가 뒷부분 작업한 걸 재생을 해서 한번 뭐 간단하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됐나 확인하고 싶을 때 앞에 있는 것까지 다 굳이 렌더를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출력을 할 때도 요만큼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체크 항목도 있어요. 그것도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출력을 할 때 이만큼만 잘라서 출력, 이만큼만 잘라서 출력해서 바로 개별적인 영상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이어와 툴 옵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이제 출력 관련된 여기 메뉴창, 전체적인 편집 관련된 것과 여기 설정창 요거 두 개만 남아있는데 요거 두 개는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적인 설명은 그렇게 영상 3개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러프 애니메이터 마스터해봅시다.